속보 은퇴까지 각오한 손흥민 한마디, 한국 선수들 갑자기 왜 저러는 거죠? 지난 몇 년간 홈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중동의 늑대들을 모두 제압했었던 한국팀이었지만 감독이 바뀐 후 진행된 첫 번째 경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축구인지 알 수 없는 장면이 나오며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할 뿐이었다. 이 충격적 무승부에 한국 축구 팬들은 감독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정몽규와 홍명보 이명이 한국 축구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경기였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첫걸음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홍명보 감독의 복귀 전 아직 문체부 조사와 국정감사가 남아있는 상황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홍명보 감독은 최고의 전력과 경기 내용으로 축구 팬들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겠다는 필살의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18개국이 세계적으로 나뉘어 치러지는 3차 예선 대한민국은 비교적 약팀이라 평가받는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이라크, 오만, 요르단과 한 조에 편성되며 중동의 걸프컵에 한국이 출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응이 나왔었는데 비교적 장거리인 중동 원정이 많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에게는 동남아나 호주 원정보다 짧은 이동거리로 컨디션 관리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특히 이 일부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해외 주축 선수들과 함께 최상의 전력으로 훈련을 시작한 선수들은 반드시 11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성공시킬 뿐 아니라 경기 내용과 결과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으며 월드컵 준비를 착실히 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전반전 경기는 어떠했나? 내용 경기 전 팔레스타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팀인 한국과 겨루는 것은 모든 팀에게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한국은 월드컵에만 10회 연속 진출했고 우리 선수들이 상대해 보지 못한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월드컵 진출이라는 큰 꿈을 갖고 있다. 아시아 3차 예선 첫 출전이지만 꿈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성장한 핵심 공격수 웨삼 아부 알리는 덴마크 출신의 귀화 선수로 언제나 익숙한 한방 이후 침대 축구를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전력으로 승리를 따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선발 라인업에는 캡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최전방에는 주민규가,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 수비에는 서령우, 김민재, 김영권, 황문기가,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 키퍼가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흐름에도 결정적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대한민국 대표팀.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예상과 다르게 홍명보 감독이 베스트 라인업을 꺼내 들었음에도 답답한 흐름으로 전반전이 흘러갔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주축 선수들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공격 패턴은 자주 끊겼으며 중원에서의 조직력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공격과 수비 전환이 느리고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무엇을 하려는 축구인지 알 수 없다라며 호평을 이어갔는데 좋게 생각해서 홍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것으로 보였지만 팔레스타인의 견고한 수비 앞에서 뚜렷한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은 볼을 소유하고도 효과적인 공간을 찾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격에서의 결정적인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압박의 타이밍과 빌드업의 라인조차 잡지 않은 초보 감독의 실수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팀은 선수들의 능력으로 전반전 동안 여러 차례의 기회를 만들었고 공격 진영에서의 부족한 연계와 마무리 실패로 인해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이강인이 간간히 날카로운 패스를 시도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팀 전체의 조직력이 부족해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축구 팬들은 기대했던 공격적인 전술과 역동적인 플레이를 볼 수 없었던 점에서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었고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용: 감독의 역량 부족. 그리고 후반전 시작과 함께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주민규를 제외하고 오세훈을 투입했는데 하지만 후반 15분까지도 전혀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완벽히 감독의 전술 실패라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이것이 원정 경기도 아닌 홈경기라는 데에 있는데 후반 15분 왼쪽 측면으로부터 시작해 손흥민 선수를 거쳐 이강인에게 찾아온 완벽한 기회, 너무도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에 긴장한 것인지 이 기회마저 날려버리며 불안감이 엄습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전반전 아무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한 주민규보다 오세훈이 피지컬로 버텨주며 수비수들을 잘 맡아주었고 후반에 이재성 대신 황희찬을 투입하자마자 팔레스타인 선수들은 크게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게임 플랜을 전반전 수비 후반전에는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가져온 팔레스타인 벤치는 후반전 라인을 올릴 것을 주문했고 여기서 한국이 더 많은 기회를 찾아가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 20분 연령별 대표팀 시절부터 발을 맞춰온 이강인과 오세훈이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는데 후반 첫 번째 유효 슈팅 헤더가 너무나 아쉽게도 키퍼 정면으로 향하였습니다. 후반 예상치 못한 서령호의 부상까지 겹치며 예상치 못한 교체 카드까지 투입했어야 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명보 감독이 완벽히 플랜 A를 준비하였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수가 발생한 상황. 결국 우리 대표팀에 기댈 것은 압도적 에이스 캡틴 손흥민 선수와 창의적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던 이강인, 그리고 후반 투입된 황희찬의 개인 능력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후반 26분 결정적인 상대 골문 앞에서 잡은 결정적인 프리킥 찬스에서는 손흥민과 이강인 중 이강인이 결국 마무리를 했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공이 결국 키퍼의 선방에 막히며 아쉬운 또다시 득점에 실패한 것입니다. 해외 매체, 홍명보 감독의 비난. 특히 경기가 끝난 후 외신에서 또한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영국 BBC 스포츠에서는 지난 몇 년간 홈에서는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중동의 늑대들을 모두 제압했었던 한국팀이었지만 감독이 바뀐 후 진행된 첫 번째 경기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축구인지 알 수 없는 장면이 나오며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할 뿐이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이하후 재팬에서는 충격적인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홍명보 감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전술적 유연성 부족입니다. 경기는 시작부터 팔레스타인의 수비적인 운영에 막혀 한국은 제대로 된 공격 기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홍 감독은 경기 내내 점유율에 의존하는 전술을 고수했으나 팔레스타인의 밀집 수비를 뚫기에는 창의성과 속도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의 연계 플레이와 마무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국 선수들은 답답함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이강인의 날카로운 패스와 손흥민의 돌파도 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대처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플랜 B나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 뚜렷한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최근 PSG에서 2라운드까지 이 골을 기록하였지만 로테이션 멤버로 매 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지 못한 이강인에 대해 분석했는데, 이강인은 창의적인 플레이 메이킹으로 상대 수비진을 무너뜨렸고 그의 드리블과 패스는 한국의 공격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라며 이강인의 뛰어난 기량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이제 베테랑들과 젊은 선수들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젊은 선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함과 동시에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를 교훈 사마 클린스만 감독 같은 무전술의 리더를 만나지 말 것을 강조하였습니다.